안녕하세요. 남현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달콤한 꿀 한 스푼이나 부드러운 바나나 그리고 고소한 아몬드 몇 알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독한 야간요로부터 소중한 신장과 심장을 구해낼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들기 전 무심코 하시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곤함을 꾹 참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가 무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정밀하게 추적 연구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는 분들은 한 번도 깨지 않는 분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할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은 2.1배로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소중한 정수기인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잠을 설치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은 단 1초도 휴식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과부하 상태로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신장은 밤새도록 독소를 거르느라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뇌 속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성 단백질이 청소되지 못한 채 뇌세포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60살이 넘으면 밤에 자꾸 깨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과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셋째,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상식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넷째, 잠들기 전 먹는 한 스푼의 음식이 어떻게 신장과 호르몬을 조절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비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남현진 전문의로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알게 된 진실을 여러분께 과장 없이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이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데 나 혼자만 깨어 차가운 바닥을 딛고 욕실로 향하는 그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잠결에 비틀거리다. 혹시라도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지러움에 벽을 짚지는 않을까? 매 순간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하는 낙상사고입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면 고관절이 골절되고 이는 곧장 장기 입원과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 밤에도 또 깨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녁부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겁이 나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고통을 견디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렇게 겨우 잠이 들어도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방광이 차오르는 느낌에 눈을 뜨게 되면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이미 정신은 맑아지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이렇게 조각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은 마치 천근만근 몸에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머리는 멍하며 하루 종일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웃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아
자꾸만 깜빡거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도 아닙니다. 신장과 방광, 그리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서로 박자가 맞지 않아 생기는 일종의 조율 불량 상태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온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공감되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룻밤에 보통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시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짜 이유를 과학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단순히 신장이 약해졌거나 방광이 늙어서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력을 보충한다는 비싼 약재를 찾아 드시거나 혹은 방광 근육을 키워야 한다며 무작정 참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에서 깨는 진짜 범인은 신장이나 방광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몸속의 호르몬과 생체 시계의 오류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억제해주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아주 특별한 관리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마운 관리자는 우리가 잠든 사이 신장이 소변을 아주 조금만 만들도록 명령하여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30살 때는 이 호르몬이 100% 가득 차서 제 역할을 다하지만 안타깝게도 60살이 넘으면 그 양이 6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소변 관리자가 밤에 퇴근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리자가 없으니 신장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나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결국 방광은 금세 가득 차서 여러분의 뇌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방광이 작아졌다고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방광이 예민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건강한 방광은 300ml 정도의 소변이 찰 때까지 든든하게 버텨주지만 노화된 방광은 불과 150ml만 차도 마치 터질 것 같은 가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마치 예민한 화재 경보기가 연기가 조금만 나도 요란하게 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신장은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들고 방광은 너무 일찍 경보를 울리니 여러분은 밤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방광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호르몬의 박자를 맞추고 예민해진 방광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주방에 있는 음식 한 스푼으로 이 고장난 호르몬 시계를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뇨가 왜 우리 생명의 밧줄을 갉아먹는 위험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몸의 신장과 방광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고장나고 비명을 지르는지 그 깊은 원인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도대체 그 기적의 한 스푼인 꿀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신장 기능을 2배, 3배 더 강화시켜주는 비법 식재료들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고 정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오늘 밤 잠자리 평온함과 내일 아침의 개운함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므로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꿀의 선택과 섭취의 정석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꿀이 있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이 아니라 벌이꽃에서 직접 채취한 순수 천연 벌꿀입니다. 천연꿀 속에는 우리 뇌가 밤새도록 깊은 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고농도의 천연 당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당분은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차곡차곡 저장되었다가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에너지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떨어지면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는데 이 호르몬들이 바로 잠을 깨우고 신장 공장을 강제로 가동시켜 소변을 만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반 컵에 꿀 한 스푼을 정성스럽게 타서 드셔보십시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은 물의 온도입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은 꿀 속에 살아있는 소중한 효소와 비타민을 파괴하고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방광 근육을 수축시켜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의 꿀물 한 잔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자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휴식의 초대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꿀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기적의 파트너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천연의 근육 이완제라고 불리는 마그네슘과 칼륨의 보고입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 노년의 방광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요란하게 울리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나나 속의 마그네슘은 이 예민해진 방광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방광이 과하게 수축하여 여러분의 뇌를 깨우지 않도록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혹은 잠들기 1시간 전쯤 바나나 반 개를 꿀 한 스푼과 함께 으깨어 드시거나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꿀은 호르몬의 리듬을 조절하고 바나나는 방광의 물리적인 예민함을 낮춰주어 밤새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만으로도 하룻밤에 4번 이상 가던 화장실을 1번 이하로 줄이고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는 구운 아몬드 5알입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꿀의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줍니다. 꿀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너무 빨리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아몬드가 든든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아몬드 5알을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 고소한 맛을 느낀 후 미지근한 꿀물을 한 모금 마시면 밤새도록 여러분의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정밀한 식치 처방전입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비법은 저녁 식단의 나트륨 통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짠 찌개나 국물을 많이 드시면 우리 신장은 그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물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결국 밤새 소변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수분은 제가 알려드린 꿀 한 스푼을 탄 물 한 잔으로 보충하신다면 신장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여러분이 꿀을 드실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힘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마음의 상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꿀물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제 나의 신장은 편안하게 쉴 준비가 되었고 나는 오늘 밤 단잠을 잘 것이다. 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우리 뇌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꿀의 유효 성분이 몸 구석구석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박 어르신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확신과 정성스러운 실천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꿀물 섭취 후 병행해야 할 하체 보온요법입니다. 꿀물로 몸의 안쪽을 따뜻하게 데웠다면 겉으로는 수면 양말이나 따뜻한 배덮개를 사용하여 온기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단단히 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차가운 기운에 매우 약한 장기입니다. 하체가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의 여과 효율이 높아져서 밤사이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꿀을 먹는 시간에 황금률을 지키십시오. 잠들기 직전보다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적당합니다. 우리 몸이 꿀의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고 간에 글리코겐을 저장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지켰을 때 비로소 새벽녘에 혈당이 떨어져 잠에서 깨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꿀의 양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숟가락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스푼 속에 담긴 에너지가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약에만 의존하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치료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건강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이 과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짓는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한국형 식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신장이 건강해지면 칙칙했던 피부색이 맑아지고 아침마다 괴롭혔던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은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모든 비법을 전수받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깨끗한 꿀 한 병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와 방법에 따라 정성껏 한 잔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몸의 변화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꾸준하게 이 규칙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예민했던 방광 경보기는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고 지쳐있던 신장 공장은 마침내 평화로운 밤의 휴식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꿀을 드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의 온도를 엄격히 지켜주시고 아몬드와 바나나라는 파트너들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씻어내고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하며 결과적으로 치매와 같은 비극적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과 정성이 깃든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할 마지막 생활 수칙들과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하고 달콤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의 한 스푼이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은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경기도 변두리에서 홀로 지내시던 76살의 박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박어르신은 걷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고 얼굴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제 앞에 앉자마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아이처럼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밤마다 8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어두운 복도를 기어가듯 걸어가며 소변을 볼 때마다 박 어르신은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몽유병 환자처럼 멍하게 계셨고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화부터 내게 되니 결국 가족들과도 멀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언제 화장실에서 넘어질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차라리 오늘 밤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절망적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가정을 지키느라 당신 몸 돌볼 틈 없이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런 비참한 노년인가 싶어 의사인 저조차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박 어르신을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야간뇨의 진실은 단순히 방광이 낡아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밤이 되면 신장이라는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아주 특별한 관리자가 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소변을 아주 조금만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30살 청년일 때는 밤새 공장을 지키던 이 관리자가 60살이 넘고 70살이 넘어가면 기력이 다해 밤마다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관리자가 존이 신장 공장은 밤인 줄도 모르고 나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문제는 바로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방광의 예민함입니다. 여러분의 방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300ml가 찰 때까지 든든하게 버티던 커다란 물탱크였지만 나이가 들면 이 탱크에 아주 예민하고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물이 반도 차지 않았는데 겨우 150ml만 고여도 이 경보기가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의 뇌를 사정없이 깨웁니다. 불이 났으니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죠. 사실은 불이 난 게 아니라 경보기가 너무 늙고 예민해져서 생긴 오작동일 뿐인데 말입니다. 밤새 이 고장난 경보기 때문에 10번씩 잠에서 깨야 하는 그 고통을 박 어르신은 온몸으로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비싼 약 대신 제가 알려드린 그 기적의 한 스푼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꿀 속의 포도당이 잠자는 동안 간에 저장되어 혈당을 안정시키면 우리 뇌는 비상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고 졸고 있던 항이뇨 호르몬 관리자를 깨워 다시 신장 공장에 전원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정성껏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너무 예민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요동치던 박 어르신의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달래줄 것이라고 약속드렸지요. 마치 화재 경보기의 감도를 정상으로 조절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여기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 어르신의 아픔이 남일 같지 않고 제 설명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고 있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박 어르신처럼 절망에 빠진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빛을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딱 3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검은 그늘은 사라지고 피부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제는 평생 처음으로 딱 2번만 깨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단순히 소변 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박 어르신의 잃어버렸던 삶의 존엄성과 가족들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충분한 잠은 신장을 살렸고
신장이 살아나니 심장이 안정을 찾았으며 결과적으로 뇌 속의 독소가 씻겨 내려가며 온몸에 생명력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마치 정밀한 식의 태엽을 다시 맞추는 생명의 예술과 같습니다. 신장은 소변을 덜 만들고 방광은 더 잘 참게 되는 이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식치의 위대함입니다. 단순히 병의 증상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무너진 뿌리를 음식을 통해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설마 꿀 한 스푼이 내 인생을 바꾸겠어 라고 의심하셨지만 박 어르신처럼 과학적 원리를 믿고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아침에 일어나며 원장님 세상이 달라 보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박 어르신의 몸처럼 정직하게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드시는 그 한 스푼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음식이 아니라 고장난 여러분의 몸 시계를 다시 돌리고 잃어버린 인생의 봄날을 되찾아줄 생명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박 어르신도 몰랐던 우리가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해결될 줄 알았던 그 잘못된 믿음이 왜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을 공개할 테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무겁고도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실은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무심코 넘기는 야간요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뒷이야기를 명확하고 처절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 그리고 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의 첫 번째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비극은 심장의 처참한 과부하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밤이 되면 우리 심장도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면서 심장 근육 자체가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밤새도록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의 혈액은 계속해서 거르기 위해 심장을 통과해야 하고 심장은 그 거대한 혈액의 파도를 뿜어내기 위해 밤새도록 쉬지 않고 펌프질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남들이 깊은 단잠을 자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 심장은 마치 뜨거운 두약볕 아래에서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혹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무리하게 일을 한 심장은 결국 비대해지고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층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치명적인 심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실제로 야간요를 앓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몸속 혈액의 농도 변화와 그로 인한 혈관의 반란입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꾸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하면 우리 몸속의 소중한 수분은 소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관 속의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극심한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좁은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혈관벽 여기저기에 찌꺼기와 혈전을 남깁니다. 이것이 새벽녘에 가장 취약한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경색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분들을 뵐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그저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러 가려 했을 뿐인데 그 짧은 화장실로의 걸음이 인생의 마지막 걸음이 되거나 평생을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애로 남게 된 것이지요. 또한 야간요는 치매라는 무서운 괴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특별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뇌 속에 쌓인 쓰레기이자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뇌 척수액을 통해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노폐물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면 뇌는 이 소중한 청소 시간을 영영 놓치게 됩니다. 청소되지 않은 쓰레기가 뇌 세포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잠을 설친 신장이 뇌를 망가뜨리고 망가진 뇌가 다시 호르몬 체계를 뒤흔들어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이 잔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끊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어둠 속의 낙상사고입니다. 잠결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화장실로 급하게 가다 보면 평소에는 잘 피하던 문턱이나 바닥의 물기에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근육이 빠진 노년층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부러져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순간부터 폐렴과 욕창 같은 합병증이 순식간에 몸을 덮칩니다. 고령층에게의 고관절 골절은 곧 1년 이내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는 의학계의 경고를 여러분은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해야만 제가 알려드린 주방의 꿀 한 스푼이 가진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 한 번 보는 게 뭐 대수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셨던 그 안일한 마음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생명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그토록 주방에 있는 평범한 꿀 한 스푼과 바나나 그리고 아몬드를 강조했는지 그 절실한 이유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소변을 참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밤새 평온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의 혈액을 맑은 물처럼 유지하며 여러분의 뇌를 치매라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수호신입니다. 야간요라는 소리 없는 적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며 모든 장기를 갉아먹는 불길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불길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믿고 행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충격적인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너무 놀라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야간요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행동들이 혹은 소변을 줄여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는 그 습관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망가뜨리고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왜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새벽녘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고 흔한 오해는 바로 잠들기 전 수분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 금수 습관입니다. 야간요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녁 7시나 8시가 지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말라도 꾹 참고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기 싫으니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논리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에 스스로 칼을 들이대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 강조했듯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숨을 쉬고 피부를 통해 땀을 흘리며 수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의 수분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신장이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의 농도는 마치 끈적끈적하게 타버린 엿기름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탁하고 끈적해진 피가 새벽녘의 혈압이 변동하는 시기에 좁아진 혈관을 지나다가 툭 하고 막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시작입니다. 화장실 한번 덜 가려다가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지근한 꿀물을 한 잔 드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신장에 최소한의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꿀의 성분이 호르몬을 조절하여 혈액의 점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금수가 아니라 현명하고 따뜻한 수분 섭취가 여러분의 생명줄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밤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소변이 전혀 마렵지도 않은데 미리 비워두는 행동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억지로라도 소변 몇 방울을 짜내야 마음이 놓이시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자고 새벽에 깨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방광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우리 방광은 일정한 양의 소변이 찼을 때만 뇌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 탄력 있는 근육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꾸 비워버릇하면 방광은 자신의 본래 용량을 잊어버리고 점점 그 크기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100ml만 차도 뇌에 비상벨을 울리는 아주 예민하고 나약한 방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과활동성 방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화장실은 소변이 정말로 가득 차서 신호가 올 때 가는 곳이지 불안해서 미리 예방 차원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방광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조금 마려운 정도는 꿀물 한 모금으로 달래며 참아내어 방광의 탄력을 회복시켜야만 여러분의 밤이 비로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저녁 식사 후 마시는 차 한 잔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소화를 돕거나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녹차나 메밀차 혹은 커피를 저녁 식후에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 음료들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이뇨 성분들은 밤을 준비하는 신장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에게 지금 밤이 아니니 휴식하지 말고 빨리 일을 해서 소변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밀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몸의 붓기를 빼는 데 좋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물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장을 밤새 잠들지 못하게 혹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제가 알려드린 미지근한 꿀물 외에는 그 어떤 차 종류도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선홍빛으로 유지하는 상책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발을 차갑게 방치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중력과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하체의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갈 곳을 잃은 하체의 혈액은 모두 몸의 중심부인 신장으로 급격히 몰려들게 됩니다.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양의 혈액을 받게 된 신장은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 급하게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유독 야간뇨가 심해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족욕을 하거나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장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짚어볼 실수는 저녁 식사 때 국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국이나 찌개 없이는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물 속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짠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신장은 혈액 내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으로 물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결국 혈액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밤새도록 이 과잉 수분을 소변으로 걸러내느라 단 1분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시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행동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에게 이 생명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뇌졸중을 막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건강이란 세상에 없는 신비한 약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용기 있게 버리고 내 몸의 생리적 리듬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인의 잘못된 상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신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물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광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데워 여러분의 신장에게 평화로운 밤을 선물하십시오. 그 중심에는 항상 제가 알려드린 그 기적의 꿀 한 스푼이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제 모든 이론적인 준비를 마친 여러분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 꿀과 바나나 그리고 아몬드를 어떻게 황금 비율로 조합하고 정확히 몇 시에 먹어야 가장 폭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전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밤을 끝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밤마다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생명을 위협했던 야간뇨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기적의 한 스푼인 꿀과 바나나의 비밀부터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잘못된 습관들의 숨겨진 위험성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5가지 배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째,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심장과 뇌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긴급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야간뇨는 수면 부족을 넘어 심부전과 치매, 그리고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무서운 전조 증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물을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은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새벽녘 뇌혈관과 심장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셋째,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꿀 한 스푼이 고장난 항이뇨, 호르몬의 시계를 바로잡고 신장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할 수 있다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넷째, 소변이 마렵지도 않은데 미리 비워두는 습관이 오히려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더 자주 깨운다는 충격적인 반전의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째,
아침 햇볕을 쬐고 왼쪽으로 누워 자며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완벽하게 지켜줄 마지막 비법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신장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장기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신장은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꿀 한 스푼을 드실 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오늘 밤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보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호르몬 체계를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장내과 진료실의 차가운 청진기 너머로 참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 굴곡을 마주해 왔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밤새 잠을 설쳐 캡해진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의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집안 살림 꾸려가느라 정작 본인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심장이 헐떡이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신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저는 누구보다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 한 스푼의 달콤함은 단순히 입안의 즐거움을 위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묵묵히 견뎌온 여러분의 신장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며 밤새 쉬지 못한 심장에게 주는 최고의 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주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수명이 길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야 노년의 삶에 활기가 생기며 뇌가 맑아야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또렷하게 기억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생명의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 창밖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오늘 아침은 정말 몸이 가볍고 개운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저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건강한 내일을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몸을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평온해야, 내 가족과 내 주변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는 자신을 위해 주방에서 꿀 한 스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걱정 말고 푹 쉬렴이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건강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밤마다 겪는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심장병과 치매를 예방하는 기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가장 아름답고도 엄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강해진 모습들, 소변 횟수가 기적처럼 줄어들었다는 기쁜 소식들을 저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슴에 담아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 남현진 원장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신장의 건강은 곧 여러분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생명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더 평온하고 꿀처럼 달콤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